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 상황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3% 하락한 21,844.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5% 내린 2,438.21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3% 내린 6,216.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하락해 물가 상승 압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상승이었습니다. 7월 PPI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지난 5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증가했지만 40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고용시장 호조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000명 늘어난 24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치 24만 명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오펙의 지난달 생산량은 하루 3,287만 배럴로 전달 대비 약 17만 3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배럴당 2% 하락한 48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 상황이 지속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9%, 특히 기술주가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팔자세 속에서 0.38% 내렸습니다. 종가는 2,359포인트였고요. 코스닥 역시 0.4% 하락한 6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오를지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북핵 리스크를 이유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지난달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입맛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 정황을 포착하고 또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아야 투자에서 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지난밤 일단은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도 상당히 뭐 크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도 한반도 리스크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한반도 실질적으로 그 사정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상황들이 무역적인 갈등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안보리에서 중국까지도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제재 이 부분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일단 다소 좀 안정되어가는 그런 모습 잠깐은 나타났었는데 다시금 이 부분이 중국을 패스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립 양상으로 지금 현재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부분. 지난밤 미국 증시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 초반에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기자회견. 여기서 지금 이야기 지금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타나게 되면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에 따른 어떤 그 극심한 어떤 그 불안한 그런 장세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펀더멘탈에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다양한 어떤 그 이유를 들면서 이때까지 상승을 올해 들어서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IT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8월 중에 5,500억 원가량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났었죠. 여기에 IT 업종의 순매도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한 5,800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어찌 보면 IT 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는 종목은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내수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전체적인 IT 업종을 팔고 금융업종, 내수업종으로 어떤 그 순환매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좀 제가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한반도 리스크 부분 궁극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드 보복 이슈와 관련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과 북한 간의 소위 말하는 대치 양상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점차 완화되어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면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까지 잇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우리 경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 기간 사드와 관련된 어떤 그 보복 조치를 받아왔었던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산업 오히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아직 그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대치 양상이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일단 극복은 해야 될 것이다. 이 변동성의 극복은 결국은 펀더멘탈로밖에 극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마음 굳게 잡수시고요. 지금 상황 절대 어떤 그 과매도 이런 부분으로 치닫으시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좀 참고 좀 보수적인 상황에서 시장 전개 상황 지켜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냥 버티기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일단 이분 어느 누구도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경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상당히 오히려 국내 언론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그 시각 내지는 긍정적인 의견만을 딱딱 좀 골라내서
좀 보도해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두 대통령과 주석,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변동성,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그 변동성, 소위 말하는 어느 속단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간다라면 어찌 보면 말싸움에서 그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 경험적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어떤 그 변화무쌍한 어떤 그 성격, 그리고 김정은의 변화무쌍한 성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시장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참 시장 내에서 재밌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과거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 실생활에서 좀 쳐다보게 됐다면은요, 좀 식료품 같은 것에 대한 사재기가 상당 부분 많이,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내에서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그런 상황, 식료품 사재기는 전혀 없다. 그리고 괌에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괌에 있는 그 언론에 의하면 일단 괌에서조차도 어떤 식료품 사재기랄지, 어떤 그 주민들의 동요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지금 우리 그 금융시장 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 부분,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변동성 부분,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과는 사뭇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과거 경험치, 경험적인 수준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제조업 내 생산이 확대되면서 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 될 히토류 가격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영향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7, 8년 전을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이미 전기 자동차에 대한 태동, 이미 그때부터 시장 내에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중국 시장을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히토류 생산하는 히토류의 생산품이요, 지금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전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히토류 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이에 대한 소재, 그리고 원료의 가격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이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수요의 부담으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배터리의 소재 코발트입니다. 아프리카 콩고가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코발트 가격 올해 연초 대비해서 무려 90%의 가격 상승 나타났었고요. 네오디뮴 중국 생산이 대부분입니다. 네오디뮴은 전기 모터의 이제 그 자석, 전기 자석을 만드는 주요 핵심 소재가 되겠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5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전기차의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히토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위안화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히토류를 수입하는 수입 가격은 2배 이상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핵심 소재 히토류 가격과 가격 증가, 그리고 전기차의 제조 원가는 결국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은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거꾸로 핵심 소재인 히토류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기미, 힌트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가장 수혜가 되는 업종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구동장치, 분명히 전기차 관련한 부품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히토류 가격 급증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반도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잦아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이 오를까요, 대표님?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MSCI 항공물 지수 좀 61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2.5%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썩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그 충돌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그 변동성 부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금값이 어쨌든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뭐 피해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00을 투자를 했다면 100을 다 피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일정 부분만 피하는 그런 모습들만 시장 내에서 보일 뿐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촉발이 되고 무력 충돌이 가시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두 가지 실질적인 우리 실물 경기 내에서 현상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국제 유가의 상승이 먼저 시장 내에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식료품에 대한 사재기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어젯밤, 지난밤 국제 유가 원유 재고 증가에 따른 2%대 하락, 48달러대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실물 시장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식료품 사재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적인 목표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괌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나 긍정적인 요소만을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은 말싸움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좀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고요. 이런 부분과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오히려 이 지금 북핵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진다라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찌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싼 시장으로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미국 다우지수 19배, 우리나라 코스피 9.3배, PR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한 40% 이상 할인되어 있고요. 신흥국 증시 대비해서도 한 30% 정도 이미 할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어쩌면 가장 싼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다시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처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변화 부분, 움직임 부분, 변동성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FOMC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ECB에서의 테이퍼링 이슈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심사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유로존에서의 테이퍼링은 유로화의 강세를 만들어낼 것이고 유로화의 강세는 다시금 상대적인 달러화의 약세를 지속시키게 되는 어떤 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달러화의 약세 지속은 원화의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 상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화의 약세가 최근 2, 3일간 급격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 이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국내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 가능성이 제기될 그럴 어떤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생각을 좀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내수주 쪽으로 옮겨올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 이동 자체가 최근
IT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수익을 창출을 했죠. 25% 이상 수익 창출을 했죠. 그러니까 내수주와 금융주로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실질적으로 보험주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주들의 급락,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 때문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주가 수혜 업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장 이제 그 재정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재원 확보가 한 30조 원에 달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재원 확보의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의 인상 아니면 이제 그 약품 가격의 하방 압력, 소위 말하는 약가 인하 압력이 될 것 같은데요. 약가 인하 압력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해봐야 될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약가 인하 압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타났었던 보험주의 급락 부분, 저는 조금은 좀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야기가 잠깐 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요. 일단 한반도 리스크의 지속 가능성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환율의 방향,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단기 관점의 대응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 확산됩니다.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이제 통화 기조의 변화 부분, 이와 가장 연관이 된 부분, 인플레이션, 원자재 관련주일 것이다라는 부분.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재 관련주, 소위 말하는 고려아연이나 LS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특히나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경기민감 소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급락 상황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로 일관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북한 리스크를 만나서 점점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코스피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까요, 부장님? 네. 예. 이제 먼저 떨어질 거를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네. 다시 올라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이 그쪽으로 많이, 일단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얘기, 이제 북한 관련된 얘기들, 이쪽은 거의 대한민국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처럼 한참 좀 잘 가는 듯 하다가 북한 관련된 얘기 나오면은 한 번씩 이제 출렁거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몇 차례 핵실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과거부터 주식시장에 이어졌어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 이런 쪽으로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쟁 같은 이런 안 좋은 쪽까지 극하게 관련된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번에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극한 상황이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겠는 상황 쪽에서 지금 흐름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번에 북한이 그래도 계속 강경하게 나왔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21일 날,
UFG라고 하는 을지 프리덤 가드인가요? 예, 하여튼 한미연합훈련. 그렇죠. 예. 네. 그쪽에서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이때는 항상 북한이 긴장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을 계속 쏟아내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미국 입장을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에서는 거의 1, 2위 하시는 분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얘기 나오는 거에 꼬박꼬박 앉고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한마디씩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강하게 던지는 상황들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군사적인 북한의 위협보다도 자기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제 조금 있으면은 9월 말이면은 예산안 관련돼서 이제 또 심사가 이제 통과가 좀 돼야 될 상황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 증액해야 된다. 그런 쪽을 강하게 역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희 문재인 대통령처럼 70%대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40%대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뭔가 대통령의 입지로 보이게 되면은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오버해서 강한 이미지를 남발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이 가는 측면들로 보이고 있지만은 두 측면 모두 다 강한 쪽으로 갔었을 때 잃을 게 많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립 서비스가 강한 쪽에 일단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점은 한 21일 날, 특히 UFG 관련돼서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다음 쪽에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조정이나 시장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하게 압박을 받는 부분들은 한 8월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부분의 이후에서는 조금 더 사그라질 국면이 아닐까로 추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거기다 일단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서 8월달과 9월달은 통계를 좋아하십니까? 기나 도를 믿습니까? 아니, 통계를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도로 예. 한 20년 동안 통계가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6년도까지. 8, 9월은 증시가 좀 약했나요? 어떻게 아셨죠? 네. 예.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달과 9월달은 전통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에서 한 2% 정도 약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때 항상 또 약할 때가 약하구나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분위기와 같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춰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쪽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좀 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처럼 너무 어떤 시장이 약하니까 여기서 계속 매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적정 현금 정도를 약간 좀 보유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싸게 사기 위한 자금을 좀 마련하신 뒤에 이 어떤 시장이 약할 때, 조정 국면 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 사들어가는 전략적으로 바꾸시는 게 시장을 좀 이겨내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포트에 100% 주식으로 채워져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참 당황스럽겠죠. 지금 예. 같은 부분 쪽에서 오히려 100%가 아니라 130%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신용이나 미수까지. 예. 요즘 미수는 하루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까지 강하게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가격 차이에, 특히 내가 이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버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손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싸게 사기 위한 전략도 같이 한번 양다리 전략 쪽으로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을 21일까지는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지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집요하십니다. 네. 네, 일단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까 1차 지지권 어디, 2차 지지권 어디 이렇게 하면서 딱딱 따박따박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은 그보다 더 출렁임이 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특수한 흐름도 있겠지만은 예상보다 좀 더 장중에 낙폭이 커졌다가 좀 축소하는 현상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그래도 지수를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2370선이 1차 지지선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지권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2350 이런 것보다도 네. 약 한 2320선이 2차 지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쪽으로 만약에 저희가 또 매매의 지지 라인을 해서 자금을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오면 쏴야지 하고 있는 라인은 2320선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어제 관련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올랐고 보험주는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가 향방도 앞으로 좀 어떻게 지속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보험주는 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어제 어떻게 보면은 그저께 깜짝 이 관련된 문재인 케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예,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런 쪽의 기반이 여러 가지가 지금 실현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문재인 케어도 비슷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서러워야겠느냐?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네. 솔직히 공감하고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들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모토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돈이죠.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재원 같은 부분 특히 한 20조 원 정도가 지금 건강보험 쪽의 재정으로 갖고 있는데 추가로 더 들을 것이다. 지금 이제 10조는 더 들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지금 이런 거 저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비용과 흐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주식이죠. 주식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를 게 제약주입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주까지 좀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와 관련된 제약주의 수요 기반이 늘어나니까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을 좀 압박을 좀 덜기 위해서 약가를 인하를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가 인하를 해라.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쪽은 부담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방리담의 관점인가요? 그렇죠. 방리담의 관점도 같이 나오고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비급여 관련된 부분들 쪽이 확대가 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기반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치아 관련된 부분들, 예. 치매 관련된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신기술 쪽 관련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도 정부가 이쪽도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는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은 실손보험에는 당연히 손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 개선은 들어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보험주는 호재인데 단기적인 관점이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실손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 건강보험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되겠네. 그러면 안 듣겠죠. 거기다가 실손보험료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보험료가 과세 책정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인해해야 되는 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보험주 입장 쪽에서는 압박이 되는 실적 압박 요인이다라고 봤었을 때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보험주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예. 어제 시장에 반영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약주는 약간 압박, 보험주는 호재, 이쪽은 전혀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약주가 한 번 더 강하게 가고 보험주가 또 한 번 더 강하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 그렇죠. 매수 관점, 제약주는 약간 팔 관점, 매도 관점 이런 쪽으로 약간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정부의 변화들도 같이 대응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험업계는 기존의 실손보험을 좀 손볼 수도 있겠네요. 변화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도 이를 요구를 할 거고요. 니네
보험료 이렇게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을 보통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락을 보이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회사에 어떤 뭐 이슈가 있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 없이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품절주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예. 품절남, 품절녀 이런 얘기도 있죠. 품절녀 아니시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품절남입니다. 네. 네. 일단, 품절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저 종목 왜 올라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거래량만 보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평소, 만주도 안 되는 4,000주, 3,000주 되다가 갑자기, 10만주, 20만주가 확 되다 보니까, 주가가 저거 뭐 있나 싶어서 같이 쫓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좀 주춤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거의 100만주가 터지죠.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오면서, 묻지마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양지사, 그리고 양지사는 아시죠? 양지 다이어리. 하시면 아시겠죠? 예, 네. 조그맣 검정색 수첩 많이 팔리는. 그렇죠. 예, 보통 한 11월 달쯤 가면은, 이제, 대형 서점 가게 되면 이제 다이어리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많죠. 있습니다. 기업적인 수요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또 복고풍이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이제 수첩 저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종목이, 양지사. 예, 지금 왜 올라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 거기다가, 보다 보니까 신라 섬유,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이화산업, 서울식품 우선주는 또 이런 때 대표적인 단골 메뉴죠. 아마 시장이 지금 여기서부터 더 흔들리거나 재미없다 그러면 우선주가 한 번 또 바람이 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단타 좋아하시고 제가 이런 쪽으로 폄하해서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물론 단타를 잘해서 수익 많이 보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 즉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나는 기술적 분석의 달인이 되어서 한 10년 동안 공부했더니 내가 이제 주식시장이 훤히 보이더라. 그래서 주식시장은 훤히 보이는데 돈은 안 보입니다. 돈 버신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즉 네. 기술적 분석과 같이 어떤 실적과 기업의 펀더멘탈을 같이 분석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돈이 잘 되는데 그게 아닌 현상으로는 돈이 잘 안 된다라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은 투기죠.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절대 지양하십니까? 네, 일단 매매를 할 때 예.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단타식으로는 할 수는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의 세찬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북부는 오전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중북부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고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단 강한 햇볕에 낮 동안 30도를 웃돌며 무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과 울진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광주 30도, 제주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비가 오는 가운데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우려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열기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